안녕하세요. 월급의 인문학 6번째 시간입니다. 직장에서 유독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데 나에게는 부탁이 많고 선을 넘는 말도 많고 책임을 쉽게 떠넘깁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 나일까? 내가 만만해 보이나? 오늘은 이 질문을 감정이 아니라 과학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직장에서 타인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거나 괴롭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심리학에서는 몇 가지 성향으로 설명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세상을 자신을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상대가 느낄 감정이나 피해보다 자신의 이득과 편의를 먼저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이 반드시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이 정도는 조직을 위해 필요한 압박이에요. 성과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저 사람은 조금 더 단련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자기 합리화가 강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에 둔감해지기 쉽습니다. 심리학에는 다크 트라이어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키아벨리즘, 반사회적 성향을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을 도구처럼 대하고 죄책감보다는 효율을 우선합니다. 관계를 상호 존중이 아니라 이득을 얻는 수단으로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아무에게나 그러지 않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행동과학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얻는 이득이 크고 그에 대한 저항이나 불이익이 적다면 그 행동은 반복됩니다. 이를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사가 한 직원에게 업무를 떠넘깁니다. 그 직원은 순간 당황하지만 말합니다.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순간 상사의 뇌는 학습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가능하다. 이 사람은 거절하지 않는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쉽게 떠넘깁니다. 세 번째는 더 자연스럽게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부탁이었지만 어느 순간 당연한 일이 됩니다. 이것이 강화학습의 무서운 점입니다. 한 번의 수용이 패턴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냥꾼처럼 행동합니다. 우연히 먹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테스트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요청입니다. 이거 오늘 안에 가능하죠? 잠깐 이것만 도와줄 수 있나요? 상대가 주저하면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면 말고요. 그러나 상대가 웃으며 받아들이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이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저항이 적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성격 심리학에서 친화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배려심이 많고 갈등을 싫어하며 관계를 해치지 않으려 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성격인 것이죠. 이들은 흔히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문제는 직장이라는 경쟁 환경에서는 이 친화성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저항이 약한 사람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친화성이 높은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연봉이 약 18% 낮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연봉 협상에서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성과를 과하게 어필하지 않으며 갈등을 피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피하려는 태도는 상대에게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 사람은 문제 삼지 않는다. 이 사람은 분위기를 깨지 않는다. 이 사람은 참는다. 그 순간 당신은 사냥꾼의 레이더에 포착됩니다. 또 다른 과학적 설명은 지위 경쟁입니다. 직장은 협력 공간이면서 동시에 지위가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성과, 평가, 승진이라는 구조 안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위치를 확인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 실력을 쌓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타인의 위치를 낮추는 방식으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실력을 쌓는 것보다 아주 조용하고 쉽죠. 공개적인 공격이 아니라 미묘한 평판 관리입니다. 일은 잘하는데 협업은 조금 아쉽다. 성격이 예민한 것 같다.
이 말은 겉으로는 중립처럼 들리지만 반복되면 이미지가 됩니다. 사회 심리학에서는 이를 평판 형성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반복된 정보에 노출되면 그것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의견이지만 세 번이면 이미지가 됩니다. 자신이 생각보다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 불안을 인정하지 못하면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방어 기제는 타인을 향합니다. 비난, 통제, 과도한 간섭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직장에서 반복적으로 타인을 이용하거나 괴롭히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낮고 강화 학습에 의한 행동이 굳어 있으며 지위 불안과 인정 욕구가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항이 적은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러느냐보다 나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느냐.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는 훌륭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경계 없는 착함은 위험합니다. 경계는 공격이 아닙니다. 경계는 정보입니다.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제 역할이 아닙니다. 일정 확인 후 답 드리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강화 학습을 멈춥니다. 그들은 악마가 아닙니다. 그저 비용이 낮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인간일 뿐입니다. 조직은 이상적으로는 협력 공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위 경쟁 구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격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더 리더십 있는 인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협조적이고 조용한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조용한 실무형으로 인식됩니다. 이걸 지각 편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강하게 말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무의식적으로 연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약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친절이 저항 없는 신호로 읽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라는 공간에서 살아남는 법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